아, 네. 정치권의 헛소리를 좀 짚은 다음에는 또 좀 더 진지하고 좀 더 심층적으로 나라 걱정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에서 좀 이어서 이제 가면 좋겠는데 아까 저희가 이제 기자회견, 타운홀 미팅, 소통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은 타운홀 미팅 때 자기가 뭐 했는지 질문도 들어올 거고 왜 그렇게 했냐라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런 자리를 계속 열겠다는 어떤 대통령의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행보들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타운홀 미팅이라는 게 그 사진만 딱 뚝 띄워놓고 보잖아요. 그 청문회랑 다름없는 거예요. 이게 본인이 본인 청문회를 계속 하는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은 해소시켜주면 확신이 된다는 믿음이 분명히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이렇게 질문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을 때 모르는 걸 아는 척하진 않습니다.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하거나 관계자나 담당 부처 공무원들한테 대답의 기회를 넘기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전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씨와는 완전히 다른 행보를 걷고 있는 거고 이 타운홀 미팅의 중요성을 앞으로 향후 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런 문화들이 계속 좀 잘 정립이 돼서 시민들과 국민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좀 소통하는 그런 자리가 계속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반대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윤석열 씨는 사실 국정과정 내내 불통의 아이콘이었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싫어하는 언론사 찍어 누르고 안 하고 뭐 기자회견 하겠다고 해놓고도 한번 해보니까 이게 맛이 너무 이제 매콤하니까 안 할래. 목이 아프다고 네, 그만하자. 너무 힘들고 안 해. 바로 그냥 패싱해버리고 사실은 국민과의 소통 지점을 아예 이제 없애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그런 부정선거 같은 가짜뉴스에 심취해가지고 요상한 일을 벌이는 거잖아요. 유튜브를 소통이 안 보고 되니까. 계엄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랑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혼자 유튜브로 보면서 학습을 막 해가지고 거기도 리박스쿨 나왔을지도 몰라 내가 보기에는. 저는 윤석열 씨가 그 개엄하기 전에 제일 최근에 마지막으로 본 영화가 뭘까 궁금해요. 언제 기회가 되면 꼭 듣고 싶어. 저는 이번 특검에서 유튜브 뭐 봤는지 그러니까, 리스트 내놨으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국민의 야. 알 권리를 위해서 진짜 그가 구독한 유튜브 채널은 뭔가 진짜. 뭘 보고 그렇게 사상이 그렇게 삐뚤어져 버리는 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와 이거 공개해야 돼요. 이거 방법 없나? 아니 특검팀 여러분들 이거 꼭 좀 들어봐 주십시오. 이거 저희들 의견이니까. 아니 정말 추측하기로는 가로 세로 연구소 일단 무조건 있을 것 같고요. 필 그리고 아우, 가세요. 서울에 보면 한 5번 넘게 봤지 않았을까. 네. 술을 먹고 봤을 거예요 아마. 계속 네. 꿈을 꾸는 거야. 지속적으로도 아니고 상습적으로 봤을 거예요. 진짜 와 나 이거 이 타이밍에 웃겨야 되는데 나 소름이 너무 끼친다. 밤에 술 먹으면서 그거 보는 여기잖아요. 거예요. 거기가 여기였잖아. 그쵸. 스스로 그 영화를 보면서 전율이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그니까 와. 아니 왜 혼자 그런 자기 학습을 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반대되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이제 기자회견 할 때 보면은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원탑으로 있고 답을 하는 구조다 보니까 좀 위에 앉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단상도 다 빼버리고 수평적으로 앉고 시민들도 다 불러서 기자만 부른 게 아니라 사실 그렇죠. 기자회견도 하고 타운홀 미팅은 시민들이 직접 들어오시잖아요. 시민들 지자체장들 올라와서 정말 의견도 제공하게 하고. 근데 저는 그게 이번에 충청 타운홀에서 많이 느껴진 게 사실은 대통령의 원자리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유의미한 어떤 시간이 돼야 되니까 사실 그런 민원성 발언들은 제지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계속 얘기하고 싶다고 하니까 저분 말씀 1분 이내로 듣고 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안 해도 되거나 좀 안 할 일들을 소통이라는 이름 안에서 국민들 얘기 하나하나 목소리 다 듣겠다. 그리고 국민들도 이걸로 좀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서로 얘기하고 서로 듣고 설득도 돼보고 맞는 얘기면 맞다고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 얘기 안에서 우리 정치의 풍토 자체를 좀 바꾸려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명 깊게 봤습니다. 매 방송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치를 하는 사람이 가장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제가 최근에 정립이 된 거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상대방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 이걸 공감하지 못하면 절대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사실 많은 대다수의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대다수 사람이 보통의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게 국정을 운영하는 주제는 좀 다른 맥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자 이거예요.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 근데 대표님 말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 부분.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게 이 리더가 그렇게 하면 밑에 있는 직원들은 다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저는 이 자세가 공무원 사회에 던지는 게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민들의 말을 어떤 민원형이나 좀 이렇게 방어해야 되는 자세로 봤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하고 국민들의 말을 좀 반영해서 정말 국민 주권 시설 좀 열어보자라는 시그널을 사실은 국민에게도 던지는 거고 공무원 사회에도 던지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네. 네, 저도 공직사회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보통 영혼 없는 조직이라고 많이 욕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에 굉장히 다르게 보더라고요. 공직사회는 태권브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태권브이는 조정석에 이제 누가 앉느냐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철수가 앉으면 철수 태권브이, 영희가 앉으면 영희 태권브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말은 이제 공직자가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누가 리더십을 갖고 이끄느냐에 따라서 어떤 역할을 할지 정말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직 사회에 좀 응원을 불어주셨어요. 그런 것들 역할과 책임을 되새기는 또 좋은 자리였다고 평가됩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날도 더워줄 건데 너무 따뜻해. 댓글에 최근에 본 영화 전환길 영화일 거다. 부정선거 관련된 네. 뉴명? 분명 그것일 것이다라고 저희 리블리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해가면서 국정을 해나간다면 사실은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해도 거짓으로 감추거나 뭔가 국가의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시민들을 억압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방향이 나올 텐데 당연하죠. 윤석열 씨가 그런 걸 몰라서 사실은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 이런 정부가 태어나서 전 너무나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맞습니다. 또 추경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못했던 추경, 지금 망가진 경제, 망가진 어떤 공직사회 이런 것들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경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추경 전체적인 내용이 각각 필요한 곳에 잘 배치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번 추경은 사실 민생 회복 쿠폰 그게 좀 메인이었죠. 근데 저번에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긴 했었는데 회복 쿠폰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은 오늘 방송에서 다 말씀드리면 내용이 생각보다 되게 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설명을 좀 따로 안 하는 걸로 하고 그냥 기본적으로 인터넷에만 치셔도 사용 방법이라든지 사용 기간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거든요. 사용 기간만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 1차, 2차 소비 쿠폰이 발행이 되더라도 2025년 11월 30일 일요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인생 좀 삶을 좀 회복시키는데 좀 사람들이 좀 여유를 찾을 수 있는데 좀 이런 민생회복 쿠폰이 좀 쓰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부분만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저는 사실 추경은 이 정도가 좀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32조 추경이잖아요. 저희가 네. 맨 처음에 추경의 규모가 얼마 정도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뭐 20억에서 뭐 25억 위아래로 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규모로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그만큼 경제가 지금 어렵다. 라는 좀 방증으로 많이 느껴져요. 그리고 말씀하신 민생회복 쿠폰도 사실은 기간이 짧아야 되는 이유가 지금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어제 방송에서 러브버그 얘기한 것처럼 지금 힘든데 러브버그까지 힘들게 하고 있어요. 지금 좋게 되는 이슈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너무나 좀 필요한 상황인 거고 또 이 민생회복 쿠폰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나오거든요. 신청을 하시면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뭐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뭐 이런 걸로 이제 나오니까 받으셔서 적극적으로 지역에서 좀 활용해 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민생회복 쿠폰이 종이로 뜯는 게 아닙니다. 누구 또 모 의원님이 그 말씀하셔가지고 아 말을 이렇게 쿠폰으로 하니까 아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점. 네, 카드로 그리고 쓸 수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학원 그때 성국님 또 학원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학원도 쓸 수 있고. 근데 프랜차이즈 중에서도 직영점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그렇죠. 사장님이 네. 소상공인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죠. 네, 그런 그렇죠. 가게는 되는데 네. 프랜차이즈가 직접 운영하는 안 직영점은 되죠. 이제 안 공사 된다는 점. 직원들이니까. 네, 그런 부분 좀 알아주면 좋겠고 사실 그 국민의힘이 이 추경 관련해서 뭐 그런 이제 비판들을 좀 많이 했어요. 과거에는 추경할 때 안 해주는 그런 영역들 정권 됐으니까 지금 추경하는 거 지금 말이 되냐 뭐 이런 의견들 남겼는데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추경을 반대한다라고 하면은 뭐 열세에 밀리더라도 필리버스터나 이런 제도적 장치 그리고 끝까지 남아서 반대 표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지를 가지고. 네, 의지를 가지고 만약에 그 지역구 시민들이 반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끝까지 남아서 표결에 참석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냥 퇴장하셨다는 거는 어차피 통과시켜야 할 건 맞고 그냥 우리는 쇼나 한번 해보련다 이런 생각으로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까도 계속 똑같은 지점에서 말이 나오잖아요. 아니 그 많은 의원님들 중에서 한 명이 그 자리를 지킬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국민들에게 투표를 받아가지고 대리로 오신 분들이면
하고 안 하고는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을 해야지 그냥 모르는 척하고 나가 있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화가 나 죽겠어요. 그거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투표는 사실은 반대하더라도 아, 그러죠. 국민의힘의 의견, 국민의힘이 그렇죠. 국민을 대변한다고 한다면 정말 예를 들어서 뭐 김민석 총리가 진짜 반대한다. 추경 이번 반대한다. 민생군폰 정말 포퓰리즘이다라고 생각하면 나와서 했어야죠. 사실은 그거 반대한답시고 웰빙 투쟁으로 김밥 오토김밥 먹으면서 나경원 의원이 투쟁하지 않았습니까? 그 투쟁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류의 행태만 자꾸 하니까 국회의원의 어떤 직위로서 당으로서의 어떤 역할이 좀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방향 지금 너무나 잘못 잡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또 저희 시간이 없거든요. 아, 또 오늘 또 그래요? 또 오늘의 김건희로 또 들어가 봐야 돼요. 아, 네, 김건희 뭐 하는 거니? 김건희 지금 뭐 하는 거니? 예. 지금 당장 들어가 봐야 됩니다. 사실은 특검이 이제 3특검이 이제 돌아가면서 앞에 이제 임성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최상병 특검도 돌아가고 있지만 사실 또 굉장히 의문스럽고 조사가 안 된 부분이 바로 김건희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6개가 넘는 지금 너무나 많은 사안들이 안에 들어있는데요. 오늘 뭐 하나하나 다 붙잡고 하면은 좀 뭐 못해요.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나온 삼부토건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떻게 보셨어요? 삼부토건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이게 우크라이나 때 재건 사업 때문에 삼부토건이 그 참여를 하면서 MOU를 맺고 그런 과정에서 주가가 뻥튀기가 됐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종호 전 대표라고 있어요. 사실 이 모든 그 게이트의 핵심인 인물인데 웬만하면 요즘에 대한민국이 IT 강국이라 좀만 검색해봐도 자료가 막 무궁무진하게 쏟아지는데 이 사람 자료가 없어요. 이 사람이 생각보다.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진짜 누군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이틀 3일 정도를 계속 파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알 수 있는 건 이 사람이 어떤 형태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여기에 관여를 했다. 그 정도만 있는 거지. 결국에는 이 내용 전반적으로 이렇게 또 보면 원희룡 지사도 출국금지에 들어와 있어 껴져 있고 또 그리고 아까 말했던 우리 사단장님도 여기에 껴 계시고 있고 김건희는 당연히 껴 있고 안 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명태균처럼 정보가 많지 않다는 건 제가 봤을 때 이 사람 선수입니다. 완전 프로라는 거예요. 네, 완전 프로고 이 사람 진짜 까분한다. 이 사람 캐 보면 정말 저희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게이트가 있을 거라고 저도 이번에 총리가 됐던 김민석 총리처럼 제가 미리 예상해 봅니다. 전망을. 바지가 네. 아니라 최종 흑막으로 보시면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이 거물일 것 같아요. 아. 의외로. 이 사람이랑 얽혀 있는 사람이 엄청 많을 것 같아. 제가 진짜로 왜냐면 이런 일 하는 분들이 한 명만 고객으로 하지 않거든요. 절대로. 네. 여러 명을 이제 또 이제 왜냐면 국정에 맞습니다. 대한 영향을 미치는 네. 걸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경찰, 검찰, 세무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털면 진짜 제대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지금 이제 김건희 특검팀이 사실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개입 의혹을 들여다 보면서 사실은 이제 삼부토건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지점이 결국 주가를 조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가를 조작하는데 자기 카톡방에서 삼부 주목해봐라고 딱 이제 올리면 그때만 해도 뭐냐 삼부가 뭐냐 삼부가 무엇인가 막 그렇게 말이 나왔었는데 이게 바로 삼부 토건이었고 여기 이제 주가 조작을 지금 시도한 정황이 지금 있다라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부가 그 삼부가 아니라고 뭐라고 우긴지 아시죠? 알죠. 진짜 골프 3부. 골프를 1부, 2부, 3부로 나뉘는데 이걸 또 그 3부라고 우기고 있더라고. 근데 더 웃긴 거는 해병대 골프장에는 3부가 없습니다. 1부, 2부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 습관이에요. 습관이에요, 습관. 습관성. 리플리 증후군에 거의 가까운 그런 걸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도 그렇죠. 사실은 이제 지금 얽혀 있는 현직 정치인들도 정말 많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원희룡 전 장관도 또 김성교 의원도 지금 다 이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아니, 너무 양평을 자신의 어떤 왕궁처럼 만들려고 했었던 걸까요? 우리 그 허경영 원청장님 어디 계시죠? 잡혀 들어가셨나? 하늘궁.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양평구. 보기에는 그 감옥에서 지금 동창회가 열릴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농후해요. 지금 들어갈 분들이 지금 한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지어 여기서 사실 이 주가 조작에 대한 의혹이 나온 지가 진짜 엄청 오래됐잖아요. 저는 여기서 좀 주목하고 싶은 게 검찰은 진짜 뭐 했나? 그러니까 김건희와 관련된 사건들 중에서는 제대로 지금 조사되고 제대로 처벌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슨 조직에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이렇게 충성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 이종호 전 대표님도 그랬잖아요. 이게 얽혀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거라고. 이렇게 많은 사고를 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건 이게
그냥 그 헤드들 흔히 말하는 대장급들만 연결이 돼 있는 게 아니라 그 대장의 밑에 있는 수족들까지도 퍼져 있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연관이 돼 있을지 가늠도 안 된다는 거죠. 만약 이게 내려오다가 어디 군이나 읍 단위에 있는 면사무소 지원까지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이걸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전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입니다. 이거 나중에 성지순례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분 끝판왕이에요. 흑막. 그리고 이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는 사실 원희룡 전 장관도 있지만 이 김건희 이제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 그리고 오빠 김모 씨 등과 관련된 얘기도 있고 이분들이 여기서 또 요양원을 하시잖아요. 저는 요양원도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지금은 아직 조사가 제대로 지금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더 밝혀진 건 없지만 요양원에서도 간식비 하나마저도 아껴서 돈을 삥땅 치려고 했던 이런 분들이 아니 돈이라면 제가 보기엔 사실 근데 김건희 씨가 돈이 너무 없는 사람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집에 돈이 많아 내가 보기에. 근데도 이 노인분들에게 들어가는 간식비라도 더 삥 뜯어서 한 푼이라도 더 주머니에 넣으려고 하는 이 악독함. 이거 보면서 진짜 좀 약간 소름 돋았어요. 생각을 해보죠. 자기가 자기 남편을 봐도 이거 오래 못 갈 것 같거든. 땡길 때 빨리 확 생기는 내가 건데. 권력이 있을 때 다 땡겨 놓고 남편이랑 이제 이혼하고 비자료 받고 하면 자기는 살 수 있으니까. 라는 좀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그런 걸 보면은 정말로 이 양평군에 미친 해악이 너무나 크다. 사실 양평이 물 좋고 공기 좋은 살기 좋은 그렇죠. 얼마나 타운하우스가 좋은 있는 아주 좋은 동네였는데 김건희 씨로 인해서 지금 양평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았어요. 고속도로도 갑자기 취소시켜버리고. 제가 보기 양평 군소 고소해야 돼요. 아 그니까 아니 양평 주민들이 이거 진짜 고소하셔야 됩니다. 이 진짜로, 정도면. 진짜로. 고발 조치하시고 계속 파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이런 양평으로 부분들. 놀러 오세요. 네. 아 광주 아니고 좋았습니다. 아 그래도 피해. 그러니까 이런 점만 봐더라도 지금 특검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고 또 하나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처가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가족이 공동 소유한 땅 관련된 이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이 양평 고속도로가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처가가 가진 땅으로 이렇게 향하는 그렇죠. 이 방향성을 네. 왜 틀었느냐? 왜 틀었겠어요? 당연히 이권이 물려 있으니까 들었겠죠. 그들의 땅이 거기 있으니까 틀어진 거 네. 아니겠어요? 이거는 뭐 너무나도 저희 증거 지금 당장의 증거는 없지만 너무나 확실한 심증이고 이런 것들이 정확히 밝혀져서 회수돼야 될 금액들 싹 다 회수되고 정말로 제대로 가야 될 지역으로 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와, 근데 이 정도면 대한민국의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김건희 전용 국토부 장관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김건희 땅 장관으로서 네. 활동한 우리 원희룡 씨 솔직히 말하면 보수에서 굉장히 주목받던 정치인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제주의 신동. 그렇죠. 아니 근데 진짜 아니 이거 그 삼고시 행정고시 외부고시가 다 합격한 사람이잖아요. 진짜 똑똑하고 그리고 실제로 만났을 때 예전에 엄청 오래된 이야기지만 생각보다 진짜 샤프해요. 그쵸. 젊은 사람들도 좋아하고 근데 젠틀하고 원희룡 장관도 어디까지 엮여 있길래 이렇게까지 비호를 하는 건지 진짜 이거 까도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신 없는 권력을 향한 이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을 망가뜨리는 게 한순간이에요. 사실은 원희룡 장관이 만약에 장관직을 제안하고 윤석열 사단에 같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 제안했어도 이런 상황 봤으면 거절했었어야죠. 상식적인 국회의원이고 또 내가 앞으로 정치를 해나가겠다는 사람이라면. 근데 이 권력의 맛을 참지를 못하고 이렇게 돼버렸으니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김건희 장관으로서 남게 된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이제 재개할 수 없을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아니 보고 있어요. 국힘의 중진들도 그런 것 같아. 이게 보통 정치적으로 협치가 되거나 대화가 될 만한 사람이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대화라도 시도라도 해보겠는데 윤석열 눈을 봤는데 이 사람은 답이 없어. 이거 진짜 흔히 말해서 개겼다가는 완전히 나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충성, 무조건 충성. 근데 이 관상을 볼 줄 아는 분들은 먼저 다 런했어요. 김종은 쌤도 딱 보더니 이 친구 쎄한데 자꾸 굳이 식스센스. 자꾸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네 이러면서 바로 다 런했잖아요. 홍준표 전 그죠. 대구시장이 네. 바로 런하시고 홍준표도 탈당하셨잖아요. 얘는 안 되겠는데 하면서 런했잖아요. 그러니까 런을 하지 못한 이유가 다 권력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자리 때문에. 그걸 놓지 못한 분들이 다 이렇게 특검의 화살을 맞게 됐다는 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정치인들에게도 좀 그런 어떤 자성의 목소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해봅니다. 벌써 저희가 지금 또 53분입니다. 시간이 남지 않았어요.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또 얘기들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전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뵙는 거기는 하지만 저 보통 요즘에 차를 타고 많이 올라오거든요. 차를 타고 올라오면서 또 이것저것 뉴스도 듣고 공부도 하고 또 그러면서 흠칫 놀라기도 하고 항상 그 마지막에 생각이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저희 당이라고 부족한 게 없겠습니까마는
저희들도 저런 실수를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우리는 이런 실수를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 국민이 먼저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청년들도 대변하고 국민들도 대변하는 좀 그런 삶이 되기를 희망하는 좀 메시지를 던지고 싶습니다. 아니 오늘 마지막에 뭐 얘기하고 싶으신 거 있어요, 13번? 사실 오늘 좀 이제 내용이 좀 저희가 좀 유쾌하게 오고 있었는데 오늘 사실 이하열 열사의 38주기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 바쳤던 저희보다도 어린 나이셨거든요. 그분을 좀 기리는 그리고 지금 이 민주주의 계엄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좀 훼손당할 뻔했던 일들을 저희들이 좀 지켜냈잖아요. 근데 그런 좀 시기를 보낸 사람들로서 좀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조금 이게 그 감정이입이 급도로 되는 스타일이라 말을 좀 이렇게 좀 버벅거렸는데 아무튼 민주주의를 회복시켰기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모두가 좀 집중해서 열심히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말을 잠깐 살짝 저 열사님 말 아니면은 왜 그러냐고 제가 끼어들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많은 선배님들께서 정말 피 흘리고 목숨을 잃으시고 정말 여러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하셨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가 이 땅에 뿌리 내릴 수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좀 되새기면서 좀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변에 부정선거나 이런 것들 좀 믿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정확하게 얘기하셔서 바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도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는 확실히 오늘 그 김건희 관련된 얘기 또 최상병 관련된 얘기하면서 우리가 특검을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볼 필요가 있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다음 주부터는 일요일에 3특검을 좀 돌아가면서 특검을 좀 팔로우업을 좀 해보면서 이 사안들을 좀 공유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굉장히 공감합니다. 오늘만 김건희가 아니라 진짜 이번 주 김건희, 이번 주 내내 김건희를 좀 얘기하면서 정말 저는 왜냐면 이렇게 나쁜 짓 한 사람들이 다시 멀쩡하게 사회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진짜. 잘못된 짓을 하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남겨야 우리 사회가 정상 사회로 돌아가는 거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 밖에 돌아다니는 거 방치하세요. 방치하는 거 보세요. 이게 정상 사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정상 사회로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걸 좀 더 집중적으로 보고 좀 비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즘 것들의 나라 걱정 오늘도 여기서 이제 마무리 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다시 보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